안녕하세요. 리서치팀 최준현 HD건설기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신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코스피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코스피 추이입니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다가올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해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상승의 모멘텀이 된 상법 개정안은 아베노믹스 일기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일본은 양적 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트리거와 맞물리며 증시의 폭발적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기업 구조 개혁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감당할 경제적 체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와 같은 유동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국내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거시경제 흐름,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크게 세 가지 큰 사건들을 살펴보아서 외부에서 어떻게 유동성이 올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현재 우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 유혈 사태가 일어난 전쟁의 경우 처음엔 방산기업이 없지만 마지막엔 항상 건설기업이 웃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의 TGA 장고입니다. 실제로 4월 말 재무부의 TGA 장고는 약 1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를 통해 재무부는 자금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풍부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 돈을 시장에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유동성이 공급되기까지 해버린다면 수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서 해당 재무부의 자금이 증시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연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제 철학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는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정책 위주 통화 정책 복원인데요. 이 두 정책의 결과로서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준비되었고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호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증시에 공급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관세와 전쟁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유동성을 풀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기대할 수 없진 않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곧 다가오기 때문이죠. 상황을 바꿀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작년자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은 강력한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아성으로 불리는 지역들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레드스테이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에서 패배 시 트럼프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권력은 표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물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이벤트,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저는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약속된 승리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경우 이란 전쟁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이란의 발언에 중시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실제로 4월 초 미국 이란 이주 휴전 당시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이 합의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과 이란이 생각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건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베트남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중국의 히토리 규제와 대중국 관세가 서로 상쇄됐습니다. 작년과 달리 미국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거세진 상황인데요. 실제 안정되던 CPI 값도 다시금 올랐고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던 공화당 텃밭에서의 표심이 이를 방증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엔 작년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결과값인 관세 인하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호의적이고 재무부의 유동성은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값으로 인해 고물가와 고관세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받쳐준다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나리오가 적절히 맞아들어간다면 유동성은 코스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바로 트로이카와 AI입니다. 트로이카입니다. 시황을 움직이는 업종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트로이카 업종은 증권, 은행, 건설을 뜻합니다. 유동성 장세와 함께한 AI입니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황을 움직이는 업종과 AI가 만난다면 어떤 폭발력이 나올까요? 앞서 말했던 은행, 증권, 건설 중에서 은행과 증권은 AI를 활용한 운용의 효율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건설의 경우 AI의 물리적 실체인 데이터 센터와 원전을 구축하며 산업의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수의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업의 업황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잠깐의 반등 이후 코덱스 건설 지수는 실제로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AI와 건설의 만남은 막대한 유동성이 장기 불황으로 억눌렸던 건설 섹터의 잠재력을 깨우는 사건입니다. 건설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재건 모멘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발전원까지 저는 HD 건설 기간의 시간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건설기계사 빅3가 존재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간략한 요약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대인프라코어의 25년도 매출 비중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기계의 25년도 매출 비중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던 요약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HD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사업 영역과 핵심 제품이 겹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이룰까요? 중복된 자원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즉 제품 개발 단계서부터 플랫폼 공용화를 추진하여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엔진 내재화율을 높여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간의 기술적 최적화 및 마선 개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건설기계 섹터 내에서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고민해야 됐으나 엔진 사업을 보유한 대형 통합 법인이 됨으로써 글로벌 피어그룹과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수급 분산 효과가 완화됨으로써 리레이팅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건설기계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HD건설기계의 사업 부문입니다. 건설기계, AMPS, 엔진 부분으로 나뉩니다. 현재 건설기계의 매출 비중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등장한 인도, 브라질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시장 또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전기용, 산업용, 차량용, 선박용, 전동화 솔루션 등이 있는데요. 방산용의 경우 홈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엔진 매출 비중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재건의 바람, AI로 인한 엔진 산업 프리미엄, 원자재 사이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건설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중대형 건설기계 관련하여 국내엔 경쟁자가 없습니다. 두산 밥켓이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존재하지만 HD건설기계와 두산 밥켓은 라인업도 노리는 시장도 다릅니다. 결국 건설업의 전반적인 턴어라운드로 인한 수혜는 캐터필러, 고마츠와 같은 회사의 피어그룹인 HD건설기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 업황의 턴어라운드입니다.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4년 만에 YOY 반등 성공하였습니다.
관세 및 금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건설 장비 판매량은 0.8% 하락, 즉 보합을 기록하였습니다. 2, 3위 시장인 중국과 유럽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 버블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로컬 건설 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건설기계 판매 수요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유럽의 경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점점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자국 건설사들을 해외 인프라 시장으로 밀어내는 중입니다. 실제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 건설기계 판매 추이가 반등하고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황의 턴어라운드, 고마츠의 북미, 유럽 리테일 판매 증가율 추이입니다. 2024년에는 유럽 지역의 판매 둔화가 심했는데요. 2025년부터 상승세에 접어들더니 6월부터는 증가율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기계 업종의 사이클이 4에서 6년임을 감안하면 작년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주 전 발표된 IR 자료는 작년이 업황의 바닥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미 지역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유럽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건설기계 수요 회복과 매출 상승 기조가 최소 올 2분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설기계 업황의 턴어라운드 다른 부분입니다. 원자재 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구리 가격과 구리 PPI 둘 다 우상향 중인데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원자재 판매가의 상승폭이 생산 비용의 증가분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구리 채굴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재개 중인데요. 광산 현장에 필요한 중대형 건설기계 및 특수장비에 대한 발주 수요가 증가 중입니다. 확실한 큐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알루미늄 가격 추이와 리튬 광산 기업 주가 추이입니다. 알루미늄, 리튬 등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 반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재 사이클이 온다면 각종 원자재들을 캐는 광산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건설기계 수주를 요청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건설기계 수주 잔고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엔진입니다. 엔진 사업분의 고수익성 제품군은 방산용 엔진과 발전기용 엔진이 있습니다. HD 건설기계는 K2 전차 엔진을 개발 양산하는 유일한 제조사이고 알타이 전차용 엔진을 단독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K2 전차 수출은 순항 중입니다. 현재 방산 엔진의 생산 능력은 연간 120대 수준인데요. 26년 10월 군산의 방산 공장이 완공될 경우 추가적으로 120대 생산 가능합니다. 27년부터는 연간 24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각국의 군비 경쟁 가속화가 방산 엔진 매출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엔진의 발전기용 엔진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 조사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의 상업 가동 시작 시기를 5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경우 같은 종류의 발전소라도 200% 이상의 전력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짧은 리드 타임으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근처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하며 전력 효율이 높은 온사이트 발전원이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온사이트 발전원 발전 비중입니다. 현재 가스터빈이 온사이트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입니다. 터빈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와 터빈 완제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기 산업의 PPI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업 전체의 Q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세부 항목 및 발전기 완제품 PPI의 상승은 HD 건설기계의 수익성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엔진을 납품하는 HD 건설기계의 가격 협상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P와 Q가 모두 상승 중입니다. 엔진 매출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HD 건설기계의 발전소 공급 엔진은 DX22 엔진인데요. 해당 제품보다 고출력인 1.4MW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샘플은 북미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발전기 시장은 발전기 시장과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이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 시장은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 경우 데이터 센터의 전력 돌립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제어 솔루션인데요.
태양광 패널, ESS, 엔진 발전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자체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 기업에 제공하는 통합 전력 솔루션입니다. 비상 발전기와 마이크로 그리드의 핵심 선두주자에는 캐터필러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표를 참조해 주세요.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지만 HD 건설 기계의 경우 상시 발전기 제공이 안되고 통합 솔루션 지원도 안됩니다. 이러면 HD 건설 기계의 발전기는 캐터필러 대비 메리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터필러의 엔진 리드 타임은 현재 2에서 3년입니다. 빅테크의 시장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운용사들로 하여금 성능과 납기의 신뢰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엔진 공급선 확보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 그리드 통합 솔루션 HD 건설 기계는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대형 엔진을, HD 건설 기계는 중소형 엔진을, HD 현대일렉트릭은 송전, 배정망을, 마지막으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통합 제어 및 패키징을 담당합니다. 즉, 그룹사 전체가 하나 되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공급자 우위 시장의 심화입니다. HD 건설 기계에 찾아온 구조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PPI의 지속적인 상승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발 주자인 HD 건설 기계 엔진의 가격 경쟁력과 수요가 동시에 확보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전기용 엔진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에 발전기용 엔진 매출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 오일가스 산업의 영향으로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하여 엔진 매출이 다소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는 발전기용 엔진 매출이 다시 높아질까요?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재고 정상화가 되었고 현재 북미 딜러의 재고는 4개월치 수준이고 건전화 상태입니다. 즉 재고 건전화로 인하여 신규 주문 사이클이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4월 20일 포르투갈 발전기 제조사인 그루펠과의 엔진 공급 계약 체결 뉴스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엔진 매출 증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강력한 매출 모멘텀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중국 리스크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소멸되었지만 수요 불확실성이 잔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참조 부탁드립니다. 재건 관련 부분입니다. 정말로 HD 건설 기계에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재건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예상만큼 높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주는 건설사의 문제입니다. HD 건설 기계는 건설 기계를 파는 회사입니다. HD 건설 기계의 해외 점유율은 2.8%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 우크라이나 내 건설 기계 점유율은 1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존재하는 건설 기계의 호환 및 수리 문제와 가격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 HD 건설 기계는 재건 모멘텀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재건 관련하여 사측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재건 관련 뉴스가 증시에 나올 때마다 HD 건설 기계는 어김없이 수혜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입니다. 다트의 연결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25년 동사 IR 자료를 활용하여 엔진 사업부에 대해서는 산업부문별 매출 추정을 하였고 건설기계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나라별 매출 추정을 하였습니다. HD 건설기가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여 합산 손익계산서를 추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SOTP 밸류에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26년도 매출 산정 방법입니다. 엔진 부분 매출액 산정 방법입니다. 25년도 부문별 엔진 매출액에 가중평균치를 곱하여 구했습니다. 산업용 엔진의 경우엔 산업용 엔진 연평균 성장률을 곱했고 발전기용 엔진 매출액의 경우엔 동사 IR 자료를 활용하여 28년 30년의 발전기 매출 목표 연평균 CAGR이 29.4%가 나왔는데 이를 할인하여 20%를 곱했습니다. 방산용 엔진 매출액의 경우 군산공장 10월 가동으로 인해 엔진 생산량이 30대 늘어날 것이고 25% 증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엔진 매출액의 경우 선반용 엔진, 사내 매출 엔진 등이 있는데 산업용 엔진 평균 성장률을 곱했습니다. 다트의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았고 매출 원가 및 판관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동사 26년도 컨퍼런스 콜 자료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했습니다. 엔진 부문 영업이익률 14.1% 적용하여 영업이익 구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의 경우 3개년 평균치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17%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과세표준 27.5%를 적용하였습니다. PER의 경우 31배를 적용하였는데요. 동사의 명확한 피어 그룹이 캐터필러라고 생각했고 캐터필러의 PER이 45배였습니다. 고 PER의 경우에는 엔진 산업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캐터필러의 PER에 30% 할인하여 엔진 부문에 31배 PER 적용하였습니다. PER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기계 매출액 산정입니다. 25년도 부문별 건설기계 매출액의 가중평균치를 곱하여 구했습니다. 자세한 건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PER은 21배 적용하였는데 동사의 명확한 피어 그룹이 캐터필러라고 생각했고 캐터필러의 PER이 45배입니다. 엔진 부분 PER에 다시 30% 할인하여 건설기계 부분에 21배 PER 적용하였습니다. PER 참고 부탁드립니다. 1분기 26년도 재무상태표 사용하여 총 차입금과 현금성 자산을 구했습니다. 총 기업가치는 엔진 부분 사업가치에 건설기계 부분 사업가치를 더했습니다. 이를 목표주가로 나눴고 목표주가 23만 5,500원입니다. 상승률 36.7%,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7년도 매출 산정 방법입니다. 자세한 건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총 기업가치 13조 4,960억 나왔고 목표주가 28만 1,000원 나왔습니다. 상승률 63.5%,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